지소미아라고 있잖아요. MB 때 그걸 비밀리에 추진하다 발각돼갖고 무산됐어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사드와 함께 처리가 되지요.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이 시기에는 애국과 매국 두 가지 길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을 무릎을 꿇으려고 하잖아요. 무릎을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번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사회, 역사윤리, 역사의식에서는 이미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요. 일본은 정권 교체 한 번도 못한 나라거든요. 여성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역사의식 이런 데서는 일본을 압도하지요. 다만 경제는 이제 일본이 돈이 좀 많고 기술이 좀 더 있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일본을 넘어설 저력을 우리 국민이 갖고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잖아요. 이게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국은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매국 세력을 척결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연장에서 아직도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공동 발표문이 나왔는데요. 뭘 제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보면 거기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칼이 들어있어요. 3시간 중에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대통령께서 합의문을 좀 조율을 해보자 그랬는데 합의문은 좀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 발표문도 하시죠. 그래서 대변인들이 가서 이제 1시간 넘게 조율을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초안이 좀 불만스러우니까 이걸 가지고 즉석에서 토론이 벌어진 거죠.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셨고 추경 이런 거 좀 집어넣자 이렇게. 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핵심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그거를 지금 빼겠다는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걸 뺐을 경우에는 한일 관계 그리고 정부가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 한일 관계의 뿌리를 건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안보 질서를 흔들게 된다라는 경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지소미아라고 있잖아요. G는 제네랄 뜻이고 S security 그리고 이제 of MIA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에요. 한일 간에는 지금 이게 체결돼 있거든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MB 때 그걸 비밀리에 추진하다 발각돼 갖고 무산됐어요. 근데 그 뒤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MB 정권을 쪼았어요. 그래서 MB가 그걸 극비리에 추진하다가 안보 비서관이 날라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사드와 함께 처리가 되지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이 삼각 동맹을 하는데 중요한 고리예요. 만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게 되면 한국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일본 스스로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중요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고 보호합니까? 일본 스스로 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하 심상정 대표나 이제 손학규 대표도 나중에 동의해서 같이 얘기한 것은 이건 만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고 안보상 불신 국가가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갱신할 이유가 없다.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토론이 있었고 그 내용을 여기 이제 담은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에 바로 시그널 신호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일본에도 지금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물론 아베 총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은 중재나 조정은 안 한다. 격려나 이렇게 한 발 빼 있었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의 역할을 오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겉은 부드러웠지만 팽팽했어요. 이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분위기죠. 그리고 주제 자체가 무겁고 한 분이 다 체중을 실어서 발언했고 국익이 걸려있고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도움을 받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 모두 굉장히 유익했지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일본의 보복 조치, 무역 보복에 관해서 사실은 무역 보복이 아니죠. 정치적 보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온도차가 조금 있었단 말이죠. 각 정당마다. 그런 게 조율되는 과정에서 이견이나 이런 건 누가 이견을 제일 많이 냈습니까? 뭐 이게 경제 보복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었고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된다. 발표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총론적 합의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책임론이라든지 외교 해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거라든지에서는 좀씩 차이가 좀 있었죠. 오늘 회동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 만족스러운 건 역시 소통이지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매달 정례화해서 만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제 오늘 거슬리는 얘기도 있고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쓴소리도 있지요. 있는데 평소에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수석 비서관들이 하겠습니까? 뭐 무슨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도움을 받는 거고. 어떤 거슬리는 얘기, 어떤 비판이? 아니 예를 들면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최저임금 얘기, 탈원전 얘기, 4대강 보호 얘기,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뭐 다 나왔죠. 저는 또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땅에 투자해온 재벌들에 대해서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문제, 정보 공개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불러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바뀐 게 없거든요. 이런 거 챙겨달라는 거 생생한 그런 현장의 얘기들을 대통령이 다른 비서나 공무원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 사실은 제가 깜빡하고 지금 회한 게 있는데 어제가 재헌절이었고 촛불을 들었던 1,700만 시민들이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고 한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 변화의 핵심은 정치 개혁입니다. 헌법 질서를 바꾸는 건데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일본 얘기 한참 하다가 자리가 끝나는 바람에 나오면서 그 답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다시 전화할 생각입니다.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좀 보내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달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 청와대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내일 전화 한 통 갈 겁니다. 그 모르는 전화번호 오더라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대표한테 오는 거니까. 문 대통령께서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개헌이 의제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요. 제가 당대표 됐을 때 축하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한 가지 도와주십시오. 선거제 개혁하십시다. 선거제 개혁하고 남북 문제 해결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됩니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제화가 시작된 거예요. 개헌도. 그래서 내일 그 전화 갔을 때 답변을 유효하다 하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 여쭤볼 수 없으니 제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뭐 요새 당이 시끄러우니까요. 네. 왜 싸우셨어요? 크게 싸우셨던데? 저 예. 박지원 또 저희 나오시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예. 왜 싸우셨어요? 이제 대개 선거가 가까워지면 예. 국회의원들은 불안해집니다. 네. 이대로 가면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예. 결국 다 자기 살 길 찾는 건데요. 근데 네. 국민들은 정치인 살 길 찾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국민 살 길을 먼저 찾아주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자기 살 길도 생긴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기도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분당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만 그러면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지금 탈당해서 신당 만든다고 해봐야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연합뉴스가 장문의 기사를 썼더니 거기에 1,600개 댓글이 달렸어요. 99%가 욕설입니다. 매도입니다, 매도. 예. 근데 국민의 박수를 받고도 힘든데 지금 신당 만든다고 하면 명분이 없죠. 네.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네. 명분이 없는데 저는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여쭤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아는 분이니까. 예. 아이고 박지원 의원도 또 아이고 뒤로 돌아보실 정도로 의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오늘 잘 들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있나? 학벌, 그다음 지식,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